안녕하세요, 브릿지 최동수 기자입니다.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셨죠. 이 서울시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1블럭 제일풍경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떴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 자세하게 분석하기 전에 알아두셔야 할 가장 큰 특징들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오늘이 2월 18일이죠. 바로 실거주 요건을 피했다는 점입니다. 자, 19일 이후에 뜨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실거주 의무 요건이 생기죠. 이거 지키지 않으면 징역 1년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LH에서 분양가 플러스 은행이자로 해서 집을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피할 수 있게 돼서 자금 조달 계획하셨던 분들이 숨통을 좀 트이게 됐는데요. 자금 조달 시나리오는 저희가 좀 추후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신혼특공과 생활지표특공 소득요건이 완화됐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맞벌이 부부들 소득요건 안 된다고 그냥 쳐다도 안 보셨던 분들은 이번엔 꼭 보셔야 돼요. 이게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 소득 160% 이하로 이게 완화가 됐으니까 여러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죠. 그래서 서울 2년 이상 거주자 50%, 경기, 인천, 서울 2년 미만 거주자 50% 물량이 배정됩니다. 이 점도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이 분양가인 것 같아요. 이번에 분양가 좀 높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저희가 최초로 공개해드렸는데 전용 84는 다행히 9억 미만으로 나왔지만 전용 100일은 9억을 초과합니다. 그래서 전용 100일 염두에 두셨던 분들은 중도금 대출 안 나온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특화 설계예요. 이 타입이 무려 27개나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전용 84가 23개, 전용 100일이 4개 타입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뭐 복층형도 있고 다락세대도 있고 좀 특이한데요. 여러분이 그래서 고민하실 거예요. 어떻게 좀 어떤 타입에 넣어야 되나. 40점대, 50점대 가점자인 분들은 포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힐스테이트 리시빌 강일 최저 가점이 64, 66이었죠. 자, 그럼 그 점수대인 분들이 그럼 골치가 아플 거예요. 내가 어느 타입에 넣어야 될까? 근데 그나마 당첨 확률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가기 싫고 그리고 물량이 좀 적은데 그 물량에 넣어야지 여러분들 당첨 확률이 그나마 있습니다. 그러니까 60점대 중반인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드린 말씀이고 뭐 70점대 중반이 넘거나 뭐 80점대가 된다. 그러면 골라서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정부터 보죠. 특별공급 신청일이 3월 3일, 1순위 청약일이 3월 4일, 2순위가 3월 5일입니다. 2순위 청약일 3월 5일은 그냥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냥 안 된다고 보시면 되니까 여기는 1순위까지가 될 거거든요.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3월 4일과 특별공급 신청일인 3월 3일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당첨자 발표일은 3월 12일입니다. 자, 신청 때는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 가셔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그래서 그때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게 전매 제한과 재당첨 제한 기간 궁금하실 텐데 전매 제한은 8년입니다. 당첨자 발표일부터 8년이고요. 재당첨 제한은 10년입니다. 자, 그리고 입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입지는 저희가 현장 영상 지난해 말에 찍었습니다. 자, 현장 영상 꼭 저희가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보고 오세요. 입지는 사실 뭐 특별히 설명할 게 없습니다. 고덕 강일지구 내에서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이 좋은데요. 지하철 9호선 예정역과 그다음 지하철 5호선 강일역과 상일동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세권이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일 것 같고요. 그 다음 바로 옆에 고덕 비즈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덕 비즈밸리 편의시설들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예치금 조건 반드시 챙겨 놓으셔야겠죠. 예치금 조건은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당일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뜬 당일까지니까요. 안 되시는 분들은 바로 통장에 돈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먼저 보면은 서울 거주자는 전용 8호 이하가 300, 전용 102 이하가 600입니다. 그 다음 인천은 250, 400이고요. 경기도는 200만 원, 300만 원입니다. 자, 이번에 전용 100일까지 나오니까 서울은 600만 원, 인천은 400만 원, 경기도는 300만 원 가지고 있으면 다 넣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자금 시나리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 한번 보죠. 자, 전용 84는 중도금 대출이 40%까지 나오고 전용 100일은 안 나옵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궁금하실 게 잔금 때, 이 잔금 때 추가 대출이 나올 거냐? 이게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알아볼 텐데 이 전매 제한이 8년이기 때문에 잔금 때 은행에서 심사할 때 KB 시세를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분양가하고 감정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 거예요. 가장 보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분양가예요. 자, 분양가를 볼 텐데 전용 84A 타입 분양가 8억 9,990만 원 이걸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계약금 20%인 1억 7,980만 원은 자기 자금으로 마련을 해야겠죠. 그 다음 중도금 6회차 중 4회차는 대출이 가능해요. 8,990만 원 곱하기 4하면 3억 5,960만 원입니다. 여기는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 남은 금액은 모두 자기 자금으로 마련해야 돼요. 중도금 2회차 그리고 잔금 20%를 다 자기 자금으로 마련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자기 자금은 총 5억 4,030만 원이
필요한 거죠. 감정가로 한번 계산했을 땐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부동산 시장 분위기라면 감정가는 분양가보다 높을 거예요. 지금 주변 시세 보면 전용 84가 10억을 당연히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한 13억 원으로 감정가가 된다고 예상했을 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선은 13억 원이라고 하면 잔금 때 대출이 9억 원까지는 40%인 3억 6천만 원이 나오고, 그 다음 나머지 4억 원에 대해서 20%인 8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 4억 4천만 원이 이 주담대로 나올 거예요. 투기가율지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요. 이 8억 9,990만 원 분양가라고 했죠. 거기에 중도금 대출이 40%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잔금 때 이 40%는 다 주담대로 전환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3억 5,960만 원이 전환이 되죠. 그러면 나머지가 8천만 원이 남아요. 그러니까 잔금 때 중도금 대출 40%를 다 받았더라도 추가로 8천만 원 대출이 가능한 거죠.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자기 자금이 4억 5,990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분양가로 계산했을 때보다 자기 자금 마련한 돈 비용 부담이 적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또 같이 좀 얘기해 봐야 될 게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이 잔금 때, 그러니까 입주 때 지금 부동산 시장과 같이 상승장이다, 그리고 분위기가 좋다, 그럴 때 이렇게 감정가로 했을 때 좀 긍정적이고요. 또 부동산 시장이 사실 미래에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감안하셔서 분양가와 감정가 사이에서 여러분들 고민하셔서 좀 자금 조달 계획 마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께 꼭 말씀드려야 될 게, 전세 내주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 전세 내주겠다고 하시는 분들 중도금 대출 안 받으면 바로 내주실 수 있는데요. 이 중도금 대출을 받게 된다면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될 의무가 생깁니다. 자, 은행이랑 약정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거 지키지 않으면 주택 관련 대출 3년 동안 제한되는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자, 이 페널티 안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근데 그 안고 가시는 분들 중에 한 가지 꼭 알아야 두셔야 될 게, 자, 기존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지금 살고 계신 집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잔금 때 입주 안 하고 전세 내주게 되면 그 살고 계신 곳에 이 전세자금 대출 회수당하거나 만기 연장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 점을 꼭 알아두세요. 제가 은행에 직접 확인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617 대체 투기가율지구 3억 원 이상 초과 집을 매입을 하면은 기존에 받았던 전세자금 대출 회수하거나 만기 연장이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점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자금 시나리오 다 알아봤고요. 그럼 이제 특공과 일반 공급 좀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신혼특공부터 볼게요. 자, 신혼특공은 제가 다른 말 필요 없고요. 우선 2자녀 이상 되시는 분들만 이거 보세요. 아니신 분들은 생애 최초 자격 요건 되시는지 보시고 생애 최초 부분으로 건너뛰기 하세요. 2자녀 이상 중에 아마 이 당첨자들이 나올 텐데요. 그래서 1자녀거나 무주택자들은 당첨 확률이 거의 떨어집니다.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분들 중에 7년 이내 혼인 신혼부부이고 청약총장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예치금 조건 챙기신 분들이 돼야 됩니다. 자, 예치금 조건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꼭 챙겨 놓으시고요.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이 소득 요건이 지금 올해부터 완화가 되는데, 이번에 보면은 물량의 70%를 공급하는 우선 공급은 지난해와 기준이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외벌이 100%, 맞벌이 120% 이하까지고요. 근데 물량의 30%를 공급하는 일반 공급은 외벌이 100% 초과 140% 이하고 맞벌이는 120% 초과 160% 이하까지입니다. 자, 맞벌이 가구수를 보면 3인 이하는 금액이 888만 원이고 4인 이하 맞벌이를 보면은 962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공급 대상자들, 고소득자인 분들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벌이신 분들 중에 지난해 안 됐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한번 되시는지 홈택스에 가셔서 근로자 원천징수 영수증 떼어보시고 거기 21번 항목 총급여 항목을 확인하셔서 이 금액 안에 들어오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자, 그 다음 생애 최초 알아볼 텐데, 생애 최초는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꼭 알아두시고,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들이 넣으실 수 있습니다. 자, 혼인 안 하신 분들은 안타깝게도 생애 최초 지원 못 하십니다. 이 못 하신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 생애 최초는 1순위 요건 반드시 챙겨 놓으셔야 되는데, 자, 소득세를 납부한 분이어야 됩니다. 소득 기준도 반드시 챙겨 놓으셔야 되는데요.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우선 공급 130% 이하, 일반 공급 160% 이하입니다. 자, 생애 최초도 지난해랑 달라졌죠. 바로 이 소득 기준에 따라 물량을 우선 공급과 그 다음 일반 공급으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일반 공급에 해당하시는 분들, 소득이 높아서 안 되셨던 분들도 꼭 다시 한번 소득 체크하시고, 저희 표 띄워드렸으니까 이 소득 체크하셔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일반 공급
쭉 보죠. 일반 공급은 무조건 1순위여야 됩니다. 자, 브릿지가 말씀드리는 물량들은 다 인기 있는 물량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여기가 1순위 마감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2순위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1순위 챙겨 놓으셔야 되는데요. 청약통당 24개월 이상 그리고 예치금 조건 챙겨 놓으시고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여야 됩니다. 그런데 1주택자들은 처분 요건이 붙습니다. 자,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아야 되고 재당첨 제한 기한 내에 속하지 않은 자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 이상이면 1순위가 안 되니까요. 이 점도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당첨 커트라인 궁금하실 텐데 이게 뭐 다른 전문가 얘기들도 좀 들어보고 했는데 이게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가장 최근에 분양했던 것이죠. 고덕 강일지구 내에서.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해 지역 최저 가점이 64점이고 기타 지역이 66점이었습니다. 최고 가점은 당해 지역에서 74점이 나왔고 기타 지역에서는 무려 84점이나 나왔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보다 제일 풍경채는 입지도 좋고 인기도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최소 점수 정도는 돼야지 당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64점이나 66점인 분들이 최소 돼야 될 것 같고 40, 50점대 분들은 안 된다고 거의 생각하시면 되고 60점대 중반인 분들이 왔다 갔다 할 텐데 이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일 가기 싫어하는 타입에서 물량이 좀 적은 타입 그거를 골라서 넣으시면 그나마 당첨 확률을 조금이나마 높일 수 있을 겁니다. 또 학군 설명을 좀 더 해드릴 텐데 입주자 모집 공고문 맨 아래 보면 배정 학교가 나와요. 입주 초등학생들은 고덕 초등학교로 배정이 되고요. 중학생들은 강일이나 송파 학군 둘 중에 하나로 배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 점도 학부모님들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1분기에 서울에서 아마 가장 인기가 많을 또 관심이 가장 많았던 제일풍경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고 지연이 되는 만큼 좀 속도 타고 하셨을 텐데요. 저희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 영상들 참고하시고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입주자 모집 공고문 글씨가 많지만 컨트롤 F 해가지고 여러분이 궁금하신 단어를 치시면 그 단어를 바로 검색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 꼭 확인하시고 자금 조달 계획 잘 세우셔서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덕 강일지구 내에서 아직 남아있는 민간 분양이 제일풍경채 말고 하나 더 있죠. 이 10블럭 2편한 세상이 좀 들어설 예정인데 이 물량도 저희가 또 빠르게 좀 분양가와 함께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꼭 이 제일풍경채 당첨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브릿지 최동수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